이건 레전드지. 이곳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레스토랑 돈 훌리오입니다. 미슐랭 다음으로 권위가 높은 레스토랑 리스트가 더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트인데요. 무려 14위! 전 세계 모든 레스토랑 중에서 14번째로 좋다고 선정된 곳이에요. 당연히 아르헨티나의 자랑이자 아사도라는 음식 자체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고깃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약이 아주 어렵지만 야외 테이블은 워크인도 받아서 오픈 1시간 전에 1등으로 줄을 섰습니다. 이 식당 때문에 지구 반대편 코리아에서 날아왔다고 입을 털었더니 오픈 준비 과정을 촬영할 수 있게 허락해줬어요. 딱 봐도 고급스러운 유럽식 인테리어에 할로윈도 아닌데 이상하리 많지 많은 호박 장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 최고의 고깃집의 고기 손질입니다. 두께가 장난이 아니죠. 아마 5cm를 기준으로 잡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살코기에 마블링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지방을 꽤 두껍게 붙여서 자르더라고요. 셰프님들 등 뒤로 그릴이 보이는데요. 아사도 조리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릴이 스페인어로 파리아라고 해서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조리 방법입니다. 바닥에 숯을 깔아놓고 레버를 돌리면 그릴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불 조절이 되는 거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사도 레스토랑 대부분이 이것과 유사한 조리 설비로 운영됩니다. 오픈이 30분 정도 다가오니까 대기 인원이 진짜 많아졌어요. 갑자기 화이트 와인을 병째로 한가득 가져와서 기다리는 손님들한테 한 잔씩 주더라고요. 이런 게 월클 레스토랑의 품격이죠. 사람들이 술도 받았겠다 3-3-5 모여서 스몰 토크를 하는데 이 기다림까지 식사의 일부로 카운팅하는 느낌? 동아시아의 웨이팅하고 많이 다르게 행복과 여유가 묻어나서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테이블로 입장합니다. 1등이니까 맘대로 골라서 앉으라는데 한국인의 본능에 따라 제일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요. 동서남북같이 생긴 식전빵이 나왔어요.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으니까 극락이었고요. 고기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3가지 소스도 세팅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치미추리입니다. 올리브 오일 플러스 남미 고춧가루 플러스 오레가노로 만든 소스죠. 이것은 살사 크리올라라고 합니다. 토마토, 양파, 허브 섞어서 멕시코 살사와 비슷한 느낌이었고요. 마지막은 소금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산소금, 웬만한 소금은 다 암염이라고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나온 메뉴는 친출린입니다.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소곱창 맞습니다. 아사도 메인 고기를 먹기 전에 보통 이렇게 내장류를 에피타이저로 깔더라고요. 여기 소곱창이 최고라는 평이 많아서 주문해봤습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나는 정말 신선한 곱창. 빨아먹고 싶어지네. 나와요. 빨아먹었는데도 나올 정도로 인생 최고의 곱창에 감동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로 메인 메뉴 본격적인 아사도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아사도 데 띠라 갈비살입니다. LA 갈비가 2배 두께인 듯한 모습이죠. 아까 보신 곱창도 다 아사도지만 그래도 아사도의 상징이자 핵심은 바로 이 갈비입니다. 이것은 도눌리오의 시그니처 메뉴인 엔트레코트입니다. 뼈등심, 토마호크 스테이크 맞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비싼 것들로 쫙 주문을 해봤습니다. 서버분께서 능숙하게 고기를 썰어서 한 명 한 명의 앞접시에 세팅을 해주시고요. 제가 주문한 대로 갈비살은 미디엄으로 뼈등심은 미디엄 레어로 정확히 조리됐습니다. 어떻게 수치로 이런 게 가능한 건지 무슨 수비드라도 한 것처럼 그라데이션 없이 완벽하게 구웠더라고요. 비교적 맛을 잘 알고 있는 뼈등심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맛있었습니다. 초반, 중반, 후반으로 느낌을 나눠보자면 초반, 육질이 부드럽다. 중반, 풍미가 산뜻하다. 후반, 입안이 깔끔하다. 전체적으로 실키한 부드러움에 살짝 탱글한 조직감. 제가 기대했던 수준의 식감보다 훨씬 좋았어요. 소 품종 자체가 다른 건지 먹이는 게 다른 건지 숙성법이 다른 건지 어쨌든 마블링 없이도 부드러웠고 세계 14위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육향. 혹시 소가 아니라 송아지 고기인가 생각이 들 만큼 뭔가 신선하고 산뜻한 향이 아주 좋더라고요. 수입소를 짙은 향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아르헨티나 소는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갈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아주 맛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안에 사라지는 뒷맛이 아주 깔끔해요. 저도 당연히 한우 툭불 같은 마블링 많은 고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지방이 반이다 보니까 조각 단위로는 너무 맛있지만 덩어리로 먹는 것을 쉽게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아르헨티나 소는 그런 기름짐 없이 깔끔해요. 왜 아메리카 사람들이 고기를 1kg씩 때려 먹는지 완전히 이해했어요. 살코기의 맛으로 승부하는 육식 세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고기를 부담 없이 꿀떡꿀떡 삼키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이 호박 사이드 디쉬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가게 내부에도 그렇게 호박 장식이 많은 거였어요. 이 호박이 복병으로 엄청 맛있었습니다. 이건 늙은 호박도 아니고 애호박도 아니고 단호박도 아니고 정체불명인데 이 또한 스테이크라 불러도 될 정도로 리치하면서 식감이 너무 좋은 사이드 디쉬였습니다. 이상 고기 3접시에 사이드까지 한국 돈 17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싸진 않다고 느끼셨나요? 이곳이 세계 14위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비싼 식당 중 하나인 걸 잊으셨군요. 그럼 지금부터 진짜를 만나러 떠나겠습니다. 다음날 우버를 타고 시내 중심가에서 멀리 원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행 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의 모든 아사도 식당을 체크했는데요. 그중 가장 영상에 담고 싶었던 곳이에요. 로스 달라스 델 엔트레리아노. 나무 울타리와 천막으로 지은 듯한 건물이 교회 맛집 땡땡 가든 감성이죠. 아주 제대로 고기를 구울 것 같은 예감이 왔습니다. 와, 이건 레전드지. 화장 없이 문자 그대로 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는 인생 일대의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사도라고 하면 딱 이 모습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아까 아사도 조리가 2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게 나머지 하나로 아사도 알라크루즈라고 합니다.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아예 시골 조리법이라고 쓰여 있어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만나보기 힘들기 때문에 동양인 전혀 없는 우범지대를 지나 택시 40분을 타고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말도 안 돼. 미쳤습니다 진짜.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 미쳤어 이거. 와. 육즙이 뚝뚝 떨어져서 안에 이렇게 보여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도시가 완전 하얗게 된 숲들. 간접면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너무너무 뜨거워요. 아사도 알라크루즈 전통 방식 말고도 평평한 쇠창살 그릴도 있었어요. 소시지, 닭, 내장 등 사이드 고기를 굽고 있었고요. 장작을 해집으니 불꽃이 흩날리며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오려고 환승대기 빼고 비행기만 순수하게 24시간 탔거든요. 제가 결국 이걸 보고만 해요. 이런 순간들을 마음속에 스크랩하기 위해 일을 하고 저축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식당을 둘러보겠습니다. 약간 카페테리아 같은 스타일이네요. 저는 영상 편하게 찍으려고 오픈 시간에 갔는데 제가 식사를 마칠 때쯤 되니까 이 넓은 홀이 손님으로 꽉 차더라고요. 건물 뒤쪽으로 가면 목재 공장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장작이 쌓여 있었고요. 시골 조리법 식당이라 기대를 안 했는데 안주방도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또 근본 넘치게 앞접시를 도마로 주세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육식 감동 포인트가 됩니다. 이 식당도 내장 하나, 메인 2개를 주문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 음식을 소개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한글 검색 결과가 거의 없는 아주 진귀한 미식, 스페인어로 모예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스위트 브레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육업계의 단어는 제가 찾아내지 못했고 의학적으로는 소의 흉선 또는 췌장을 말한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예 볼 수조차 없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비싸긴 하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식당에서 아사도 메인 고기보다 이게 더 비싼 메뉴예요. 우와. Gracias. 와 진짜 미쳤다 이거. 곱창에 그 곱만 덩어리로 모아놓은 듯한 맛. 어떻게 이런 부위가 있지? 이거 무조건 한국에서 사봐야 되겠는데 이거.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는 맛. 한 입 한 입 씹을 때마다 감동인 맛. 스위트 브레드를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법을 아시는 분은 업자셔도 좋으니까 댓글 좀 꼭 적어주세요. 제가 무조건 사먹고 컨텐츠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아사도로 넘어갑니다. 이 고기는 엔트라냐라고 합니다. 비주얼이 약간 고등어 같지만 우리나라 안창살입니다. 아니 무슨 크리스피가 뭐야 이건? 너무 뜨겁습니다. 와. 육향과 육즙이 미쳤습니다. 안창살이 맛있는 것은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죠. 여긴 소고기가 워낙 싸니까 안심등심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이 엔트라냐를 아사도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싼 가격 플러스 진한 육향 플러스 씹는 맛이 그 이유일 겁니다. 안창살을 통으로 두껍게 먹어본 건 생전 처음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너무 얇게만 썰지 말고 고기를 통으로 덩어리로 좀 쉽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달라요. 이 맛을 모르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오늘 저를 감동하게 했던 통갈비 아사도가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들어보니까 위압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갈비뼈가 꽤 길고 굵은데 미리 이렇게 절단해 놓아서 발라먹고 뜯어먹기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예하, 엔트라냐, 아사도 모두 맛있게 먹고 2880페소, 약 73,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어떠신가요? 심지어 자리값, 샐러드, 와인 한 병, 콜라 한 병이 포함된 가격이고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진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최선을 다해봤지만 아르헨티나에서 메뉴 3개는 무리입니다.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걸 또 남기는 거는 또 평생에 한이 될 것 같아서 큰일 났어. 천천히 먹어야지. 맛있기도 더럽게 맛있어가지고. 저는 아르헨티나 하면 메시부터 떠오르거든요. 직접 와보니까 여기 메시국 맞습니다. 도시 안에 메시와 관련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서 아르헨티나 여행자에게 필수 코스인 아주 컨셉이 확실한 아사도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라 브리가다. 입장하자마자 아르헨티나 국기와 월드컵을 손에 든 메시가 반겨주네요. 이곳은 축구 팬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식당이에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축구 스타가 왔다 갔고요. 레스토랑이 3층까지 있는데 유니폼이 빼곡합니다. 전부 사인이 되어 있는 저지고요. 당연히 메시 사인도 있어요. 메시가 치른 5번의 월드컵 유니폼이 다 있고요. 아예 메시랑 마라도나는 입구 쪽에 특별 관을 만들어 놨어요. 친필 사인 딱 있죠. 라브리가다 잘 먹고 갑니다. 레오. 라브리가다 더욱 번창하세요. 디에고. 제가 축구 유튜버였다면 여기서 영상 하나 뽑았겠지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사도에 집중해야겠다 하면서 메뉴판을 열었는데 바로 마라도나 등장. 여기는 소스를 4가지나 주더라고요. 치미추리를 2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오레가노를 많이 넣은 초록색, 하나는 칠리 파우더를 많이 넣은 빨간색이었고요. 식초 아닌 기름에 절인 고추장아찌와 오일, 마늘, 파슬리를 섞은 소스도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로컬 맥주도 한 잔 맛봐야죠.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킬메스라는 맥주인데요. 호불호 없는 정통 라거의 맛이었어요. 아무래도 아르헨티나가 와인 강국이라 그런지 한국 맥주에 비해 확 좋다는 느낌까지는 없었습니다. 주문한 2가지의 메인 메뉴 안심과 갈비가 나왔습니다. 이 식당이 유명한 게 메시 마라도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숟가락으로 고기 써는 퍼포먼스를 유행시킨 레스토랑이거든요. 고기에 대해 자신감이 대단하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안심이 잘리는 것까지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원래 잘 갈라지는 고기니까요. 근데 갈비도 숟가락으로 썰더라고요. LA 갈비나 갈비찜의 질긴 부분 상상해보세요. 숟가락을 칼처럼 갈아놓은 거 아닌지 확인했을 정도로 꽤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이 레스토랑은 너무 관광지화돼서 현지인들 입장에선 실망한 리뷰를 여러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앞선 2곳보다는 약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좋더라고요. 특히 소스가 4가지잖아요. 남미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어요. 치미추리가 생각보다 되게 다채롭고 복잡한 맛이 납니다. 향긋하면서도 날카로운데 올리브 오일 베이스라서 고기를 누르거나 나대지 않는 느낌이라 좋아요. 그리고 아사도 한국인 리뷰를 보면 짜다는 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먹어봤지만 괜찮던데요. 치미추리에도 소금이 들어가는데 언제나 아사도의 왕창 얹어도 짜지 않고 맛있었어요.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어두운 거리에 유일한 동양인으로서 굉장히 쫄렸는데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여기 저녁 식사 자체가 늦어요. 아사도 레스토랑 디너 오픈이 보통 8시더라고요. 극도의 J타입으로서 여행 계획을 꼼꼼히 하는 편인데도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아르헨티나에 어릴 때 이민 오신 구독자 한 분을 만나서 아주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한국 손님은 꼭 데리고 가는 진짜 아사도가 있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데를 내가 왜 검색을 못했을까 의아했는데 톨비까지 내고 고속도로 한참 달려야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인터체인지 근처에 줄 서는 맛집들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었습니다. 넌 뭐야? 너도 아사도 먹고 싶어? 아이고 저는 뭐야? 뭐하는 놈들이야? 라까사데 꼬꼬 무려 구글 별점 4.4의 리뷰 1만 개 레스토랑입니다. 넓은 홀을 지나 우회전하니까 엄청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칵테일바도 아니고 스시 오마카세도 아니고 아사도 바가 있었어요. 육식인의 로망, 육식인의 종착지인 인테리어였습니다. 아사도가 2가지 조리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파리아와 아사도 알라크루즈가 둘 다 있어요. 그것도 내 눈앞에 계속 있어요. 한국에선 2만원 내야 손바닥만큼 주는 소곱창이 문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있고요. 바로 그 옆에 스위트브레드가 있는데 여긴 덩어리가 아니라 얇게 썰어서 굽더라고요. 이런 슈퍼 로컬 레스토랑에 동양인이 등장해서 카메라 들이대고 이것저것 찍고 있으니까 신기한 건지 자기들끼리 포즈 취하고 따봉하고 악수하자 그러고 유튜브 채널 뭐냐 언제 올릴 거냐 묻는 사람도 많았고요. 셰프님이 이것 찍어라 저것 찍어라 디렉션을 하세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고기 사랑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인 내장 모둠이 나왔습니다. 밑에 깔린 게 소곱창이고 위는 스위트브레드입니다. 로컬 식당은 가격이 정말 미쳤습니다. 소곱창은 도눌리오의 5분의 1 가격이고요. 스위트브레드도 엔트레리아노의 반값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내장 한 그릇이 15,000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저같이 내장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티켓팅 해야 돼요. 아, 입 들은 거 봐라.
초곱창 맛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돈울리오가 좀 더 맛있긴 했어요. 곱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5분의 1인데 심지어 양도 3배가 넘어요. 아르헨티나 내장에는 누린내 잡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좀 투박하더라도 가격이 깡패입니다. 근데 스위트 브레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엔트레 리아노에서 먹었던 덩어리가 훨씬 맛있었어요. 구독자님께 여쭤보니까 내장은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는데 스위트 브레드가 덩어리로 굽는 게 꽤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얇게 썰었구나 이해는 갔는데 가격이 2배더라도 저는 덩어리로 먹고 싶습니다. 훨씬 촉촉하고 부드러웠거든요. 자, 이제 메인 코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페 대 초리조, 파리아 그릴 위에 구운 체크치고요. 초리조 소시지와는 관계 없더라고요. 이쪽은 뼈를 보니까 익숙하시죠. 아사도 알라크루즈 방식으로 세워놓고 구운 아사도 코스텔리아르 갈비살입니다. 갈비 한 조각 바로 집어들어서 그냥 잡고 뜯어봤는데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조금 오버쿡된 건지 안 뜯기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신 구독자님이 갈비를 어떻게 썰어 먹는지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세로로 가르고 그냥 명절 갈비찜처럼 딱 발라지네요. 한 조각 한 조각. 이게 고기의 결을 끊는 커팅이더라고요. 덕분에 훨씬 씹기 편해진 고기 위에 치미추리 딱 얹어서 입에 넣으니까 아주 꿀맛입니다. 제가 원래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부위가 채끝이거든요. 아르헨티나 채끝 처음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물론 조리는 투박합니다. 미디움 시켰는데 조금 더 익은 게 나았고 레스팅도 없이 그냥 막 서빙하더라고요. 당연히 진정되지 않은 육즙이 입안에서 날뛰는데 의외로 그게 이곳의 분위기랑 너무 잘 맞고 맛있더라고요. 참고로 돈울리오의 4분의 1 가격, 한국 돈 19,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사도 레스토랑을 딱 한 개만 추천하면 여기를 고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기 어려운 점을 제외하면 가격, 인테리어, 분위기가 압도적이거든요. 구독자님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식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덕분인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한식 아사도가 있다고 제보해 주신 거예요. 아사도와 꼬레아의 조합이라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사도 여행에 대미를 장식하기에 적격이라 판단돼서 중심가에서 약 30분을 달려 낯선 주거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가 가정집 차고 같은 곳에 내려줘서 너무 당황했는데요. 가까이 가니까 아주 작게 간판이 있더라고요. 수라 한식 아사도 식당입니다. 너무나 정겨운 나무 인테리어가 반겨주네요.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서 레스토랑을 만든 것 같았어요. 2층은 단체석 룸인데 풀방이라 영상은 못 찍었고요. 우리나라 대기업 출장 오면 10중 8구 회식을 한다네. 아사도를 찾아 뒷정원으로 나왔습니다. 파리아 아르헨티나 스탠다드 키친이네. 우측에 빨갛게 숯을 피워놓은 거 보이시죠? 제가 이번 여행에서 유일하게 만난 수치였습니다. 다른 모든 아사도는 숯없이 나무 장작을 썼거든요. 통갈비가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고 있죠. 과연 한인 셰프의 아사도는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여기는 메뉴판이 주류밖에 없습니다. 인당 약 2만원을 내면 음식 무한리필이 가능한 한정식 스타일이거든요. 술만 따로 내는 거예요. 자리에 앉기 무섭게 반찬들이 도착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는 평이하게 보이실 텐데요. 저는 이때가 아르헨티나 6일차로 하루에 한 번씩 6일 연속 아사도를 뜯고 있었습니다. 소가 나인지 내가 소인지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눈앞에 코리안 스타일 빨간 음식들이 쫙 깔리니까 설레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된장찌개에 흰 쌀밥까지 10첩이 넘는 밥상이 세팅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사도 한 판이 등장합니다. 식은 고기 싫어하는 한국인을 위해 수치 담긴 트레이에 나오네요. 고기 부위는 갈비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고 살짝 드라이한 웰던 굽기로 보였는데요. 지구 반대편에서 만난 한식 퓨전, 서둘러 맛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떡꼬치가 있어요. 그야말로 학교 후문 뒤 초등학교 그 시절이 떠오르는 맛. 오늘의 주인공은 된장국인데 할라페뇨 토핑이 되어 있습니다. 두부 하나와 할라페뇨 하나 섞어주고 된장찌개 맛은 너무 좋은데 할라페뇨 너무 곱더라고요. 젓가락으로 고기 들썩하니까 아주 설레는구만. 야, 젓가락 주니까 갑자기 갈비찜 느낌 나게 됐겠죠? 고기가 시원해. 지금까지 먹은 아사도들은 되게 육향이 강조돼 있고 딱히 부드러우려고 노력한 느낌이 없었는데 이 아사도들은 한국 사람들이 먹어서 그런가 뭔가 부드럽게 만들려고 뭔가 한 것 같은 느낌? 계속 멘트를 했다가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저는 원래도 고기 뒤에 된장 술밥 이어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재래식 된장을 공수하시는 건지 서울의 괜찮은 백반집만큼 맛있더라고요. 특히 돌아와서도 좀 아른거리는 특별한 맛이 이 막국수였어요. 아사도에 싸먹는 막국수요. 아사도와 정석적인 사이드 메뉴들은 단맛이 거의 없거든요. 매콤달콤한 막국수 양념장이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결국 지금까지 보여드린 5군데 레스토랑에서 아사도를 제일 많이 먹은 데가 여기였어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스타 플레이어라면 수라의 10첩반상은 유기적인 팀이었습니다. 아사도 한입 한입이 아무리 감동이라 해도 매 젓가락마다 반찬 조합을 바꾸면서 입맛을 맞추는 한식 밥상과 함께 했을 때보다 나을 순 없더라고요.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팀플레이 덕분에 배 터지도록 맛있게 먹은 위대한 식사였습니다. 육식맨의 인생 버킷리스트였던 아르헨티나 아사도 탐방기 5가지 포인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아사도는 명성대로 위대한 요리 문화였다. 2. 파리아라는 그릴 조리가 일반적이었다. 3. 기대하지 않았던 내장의 맛이 환상적이었다. 4. 아르헨티나 소고기의 가격은 파멸적이었다. 5. 육식맨 다음 주 영상은 아름다운 안데스 산맥 아래서 육식맨이 직접 전통 아사도를 만들어 봅니다. 이곳은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 작은 마트입니다. 아사도에 쓸 통고기를 구하기 위해 마트 안에 정육점을 찾았습니다. 정육사 디에고 아저씨께서 소고기 한 짝을 준비해 주셨어요. 소의 목부터 허리까지 있는 원육이고요. 왼손에 갈고리로 고기를 열어 젖히고 오른손에 나이프로 가르는 방식으로 아주 능숙하게 고기를 한 덩어리씩 해체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소고기 해체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이걸 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뼈째로 고기를 써는 기계를 골절기라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쓰는 건 처음 봤어요. 뼈고기가 두부처럼 쉽게 잘리니까 엄청 신기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위험한 기계라서 무섭더라고요. 정육사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되새기다 보니 어느새 갈비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비프리, 무대갈비, LA갈비가 다 이 부위를 가로 세로 잘라 파는 거예요. 이제 아르헨티나 아사도만의 엄청난 스킬이 들어가는데요. 뼈만 동강내기입니다. 지난주 아사도 탐방기 영상 보시면 레스토랑에서 갈비뼈가 잘린 형태로 서빙됐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위험하게 작업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에고 아저씨 시점에서는 톱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뼈와 고기가 톱 닿는 촉감이 다른 것을 이용해서 감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잘린 고기를 도마로 옮긴 뒤 두꺼운 지방을 걷어내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갈비만 가져가기 아쉬우니까 처음에 걷어냈던 고기 중 2덩어리도 추가했어요. 역시 지방을 걷어내 주셨고요. 이 2개는 이따 아사도 요리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소고기 약 13.4kg.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토탈 9만원입니다. 원유가 아니고 지방 다 손질해서 바로 구울 수 있게 팔아요. 근데 1kg당 7,000원, 100g당 700원. 한국 식당에서 보통 1인분에 200g 잡거든요. 1인분에 1,400원인 겁니다. 멀리서 왔다고 깎아주신 거 없이 가격표 붙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고기를 구울 장소를 향해 이동합니다. 저 멀리 아름다운 설산이 보이네요. 저게 그 유명한 안데스 산맥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동쪽 대서양 인근의 도시인데요. 약 2시간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안데스 산맥 아래 멘도사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멘도사 시내에서 차로 1시간 반을 더 이동해서 아름다운 안데스 산맥이 올려다 보이는 트라피치의 포도밭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직접 아사도를 구워볼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낙엽과 작은 나무 조각들로 시작해서 큰 줄기까지 불을 옮기는 거죠. 지금은 불을 키우려고 아무나무나 주워서 태우지만 고기를 구울 때는 따로 준비해놓은 향 좋은 나무 장작을 주로 쓸 겁니다. That you have to pay attention. How's the wind? So you're gonna put the beef over here. Yes. But if the wind comes from that side, you will burn your food. And if the wind goes that way, you are not gonna cook. 정육점에서부터 함께하는 이분은 루카스 부스토스 셰프님이십니다. 트라피치에서 운영하는 파인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시고 무려 넷플릭스 다큐의 안데스 요리를 대표해서 나온 스타 셰프세요. 이분께서 정육점 섭외해주시고 아사도 도구들을 대여해주셔서 이 비현실적인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사도 스탠드는 어떻게 세척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불을 피울 때 올려놓고 달궈버린다고 합니다. 무쇠팬 관리랑 비슷한 거죠. 남아있던 기름기가 회색 재가 되어서 떨어지더라고요. 금속 도구들을 달구는 동안 고기에 시즈닝을 합니다. 예상보다 많이 심플하더라고요. 큰 레몬을 하나 짜서 골고루 바르고요. 그 위에 소금을 뿌리면 끝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향신료는커녕 후추조차 잘 안 쓰더라고요. 잘 달궈진 스탠드를 꺼낸 뒤 휴지로 한번 싹 닦아냅니다. 닦으면서 휴지가 불타서 엄청 무서웠어요. 위 갈고리 부분에 고기를 꽂아 걸고요. 중간 부분이 뜰 수 있으니까 불에 달군 와이어를 꽂아넣고 고정했어요. 아래 갈고리에 고기를 살짝 걸고 갈고리 가로봉은 높이 조절이 돼요. 봉 전체를 내려서 팽팽하게 세팅했습니다. 멋지게 거치된 아사도를 들고 포즈를 취해봅니다. 안데스 아래서 전통 아사도를 직접 요리해본 한국인은 아마 아시아인 통틀어도 몇 명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전 지금입니다.
Smoke is going over there. Means that it's in the right way. 작은 덩어리도 바로 설치해야죠. 같은 방법으로 레몬과 소금만을 이용해서 시즈닝했어요. 왼쪽 덩어리는 양지, 브리스킷이고 오른쪽 덩어리는 갈비 덧살이라고 합니다. 유튜버 정유광님께 영상을 보여드리고 확인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잘 하지 않는 정육법이고 둘 다 육향이 강하고 질기기 때문에 보통 국거리로 쓴다고 알려주셨어요. 과연 아사도로 구우면 어떤 맛일까요? 통갈비는 거의 기울이지 않고 세워놨는데 바람이 그쪽으로 부니까 열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두 덩어리는 반대쪽에 걸어 놓을 거니까 셰프님께서 불에 가깝게 각도를 낮추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딱 이때 아사도는 첫 시도에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요리란 걸 알게 됐죠. 어줍지 않게 한국에서 도전했으면 까맣게 태워 먹거나 안 익어서 고사지내거나 아무튼 대형 사고를 칠 뻔했습니다. 셰프님께 적당한 거리는 어떻게 아는 거냐고 여쭤보니까 고기 옆에다 손바닥을 대보신대요. 10초를 못 버티겠으면 너무 가까워서 뜨거운 거고 20초 이상 버텨지면 너무 멀어서 차가운 거랍니다. 자기 손을 천연 온도계로 쓰는 거예요. 감탄스러운 안데스의 손맛이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동안 아사도가 익는 것을 기다려야 하니 잠시 포도밭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와인에 대해 잘 모르셔도 아마 말백이란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백과 고기는 정석과도 같은 페어링이거든요. 아르헨티나 와인의 메인 포도 품종이 바로 말백입니다. 저기 뒤에 보이시는 것도 그렇고 돌이 되게 많아요. 땅인지 돌인지 알 수 없는 데서 이 말백을 키우나 봐요. 이런 데서 이렇게 자라니까 단 건지 진짜 달다. 빨리 아사도 구워가지고 말백이랑 먹고 싶다. 멋진 말백 포도밭을 둘러봤고 이제 치미추리를 만들 시간입니다. 셰프님께서 오레가노 칠리 플레이크 파프리카 파우더를 주시고 저한테 원하는 대로 섞어보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 매운맛은 있어야지 하면서 무턱대고 넣다 보니 색이 쌈장이 됐어요. 누가 한국인 아니랄까봐. 결국 오레가노를 왕창 추가했는데도 끝내 빨간색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든 치미추리를 모닥불 근처로 옮겨서 먹기 전까지 따뜻하게 숙성시킬 거예요. 소시지와 파프리카 같은 사이드 디쉬도 잘 구워지고 있죠. 육즙이 뚝뚝 떨어지면서 표면에 거품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긴 시간 고기를 굽다 보면 겉이 건조해지고 바삭한 것을 넘어서 못 씹을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과 허브 다발을 준비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 겉면에 바르면 수분도 보충하고 향도 좋아지겠죠. 고기를 세워놓은 지 약 2시간이 지났고 뒤집을 시간입니다. 보기에는 그냥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변 전체가 정말 후끈후끈 더웠고 손잡이는 손을 댈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3, 4, 5. 셰프님께서 온도를 올리는 게 좋겠다고 불 크기를 키우기 위해 장작을 추가하셨어요. 그 결과 맨손으로 5초 버틸 수 있는 화력으로 세팅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전통 아사도는 아찔할 정도로 어려운 요리예요. 할 때마다 매번 날씨와 바람이 다르니까요. 가장 막막한 건 여름과 겨울의 온도 감각 차이예요. 사계절을 적어도 서너 번은 겪어봐야지 직업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편하게 요리하고 있었는지 당연하게 여겼던 가스와 전기 도구들에 새삼스럽게 감사하게 됐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나고 양지와 갈비 덧살이 다 구워졌습니다. 어차피 오늘의 메인은 통갈비라서 이 두 덩어리는 바로 썰어서 간단히 먹어볼게요. 이야, 엄청 잘 구워졌네. 와, another level. Unbelievable. 진짜 맛있습니다. 와우. 뜨거워. 레전드. 임종의 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갈 맛.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레알. 총 4시간이 지나고 통갈비 아사도까지 완성됐습니다. 설치할 때는 어려웠는데 해체는 엄청 쉽네요. 그냥 갈고리와 철사를 얼른 빼내면 됩니다. 이젠 정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르헨티나 전통 아사도 함께 보시죠. 드디어 이 아름다운 아사도를 먹어볼 시간입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아마 안 될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렇게 입으로 베어 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먹었던 아사도도 그게 안 됐으니까. 이건 되네요. 이 정도 두께의 고기가 이빨로 그냥 뜯겨요. 그리고 겉부분의 지방은 크러스트화 돼 있어서 바삭한 느낌이고 비풀이 바베큐를 한 것처럼 부드럽고 이 간도 완벽하고 감칠맛도 좋고 무엇보다 육향이 정말 좋습니다. 살면서 꼭 한번 먹어봐야 될 맛입니다.
푸딩을 먹는 것 같네요.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도저히 술 없이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광고주님 트라피치의 와인을 먹어볼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와인은 트라피치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메달라입니다. 이름처럼 라벨 위에 금속 메달이 박혀 있어서 선물용으로 좋아 보였어요. 죽인다 진짜. 말베 와인이 진짜 고기랑 잘 어울리긴 하네요. 요래 가줘야지. 웬일이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말도 안 되는. 뼈 한 대가 사람을 울리네 그냥. 제가 직접 만들었던 조합의 치미추리. 씹는 것도 아까운 맛입니다. 숲이 터지는 것 같아요. 안데스 산맥이 보이는 아래서 레전드네. 오동통한 두꺼운 부위들 먹어봤는데 일부러 얇은 조각도 준비를 했어요. 얇은 데는 아무래도 여기보단 좀 오버쿡이 있겠죠? 바로 한번 깨물어 봅니다. 좋은데? 불맛, 훈연향이 여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분명 웰던급으로 오버쿡 됐을 텐데도 너무 부드럽고 연합니다. 아니 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아사도가 이렇게 입으로 안 튀겼을까? 이렇게 잘 되는 건데. 아 너무 맛있다 이건. 이제 진짜 맛있는 거는 고기에다가 페퍼 요거 얻는 게 장난 아니에요 진짜. 치미추리까지 그냥. 박살나는 맛이다. 너무너무 맛있다. 스탠딩 아사도, 자연에서 굽는 아사도를 도전해 봤는데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힘든 작업이었어요. 고기도 크고 기구들도 필요하고 불도 크게 피워야 돼서 살면서 한번 경험해보기 힘든 정말 귀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을 되게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자연 앞에서 먹는데 심리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먹었던 세계 최고의 아사도 레스토랑들보다 훨씬 더 맛있는 느낌이었고, 제가 당장은 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한국의 자연 앞에서 이런 아사도를 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한 명의 육식인으로서 아마추어 미식가로서 이런 것도 해본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엄청난 일을 한 하루였습니다. 지구 정반대편에서 이런 음식을 만들고 먹을 거라고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삶을 만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신 조리법은 아사도 알라크루즈라고 합니다. 전통 방식, 시골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아르헨티나 일반 가정에선 평소에 소고기를 어떻게 먹을까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가정집을 방문해서 소고기 천국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아사도와 함께 보내는 주말, 그 여유와 풍요로움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탈리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오직 아르헨티나에서만 발달한 독특한 피자, 이 환상적인 맛을 먼저 다음 영상에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02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무차스 그라시아스. 펩시 로고에 당황하신 분도 있겠지만 맛집 맞습니다. 라 메체타, 넷플릭스 음식 다큐에 2번이나 나온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피자집인데요. 필이 좋은 여행 한 입만 시즌2와 기류의 셰프들 라틴 아메리카에서 피자 한 판에 치즈를 무려 1.5kg나 넣는 걸 보고 홀린 듯이 찾아왔습니다. 입장하자마자 저를 반겨준 것은 피자가 아니라 만두같이 생긴 엠파나다였습니다. 사료상으로는 스페인이 원조인 요리인데 거기선 비주류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국민 음식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스트릿푸드이자 간식이자 에피타이저입니다. 만두같이 속에 고기, 채소, 해물 등등 뭘 넣어도 다 괜찮거든요. 여기는 놀랍게도 햄과 치즈 딱 2가지만 넣더라고요. 아무리 기본기가 탄탄해도 이렇게까지 단출해도 되나 싶었지만 홀린 듯이 얼른 하나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돈 내자마자 오븐에서 바로 꺼내서 건네주셨어요.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참았지만 정말 뜨거웠습니다. 반을 갈라보니 치즈가 뒤엉켜서 아주 영롱합니다. 맛은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채소니 향신료니 다 필요 없어요. 치즈와 햄 단 2가지면 오감을 가득 채우는데요. 이 한 조각이 우리나라 돈 1,000원 정도 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1,000원으로 이것보다 맛있고 든든한 스트릿푸드는 없을 겁니다. 피자 먹으러 와서 운 좋게 엠파나다 만드는 걸 구경한 것도 모자라서 치즈 배달 오는 장면까지 포착했습니다. 곧이어 주방 안에서 거대한 벽돌 치즈를 펼쳐놓고 요리용으로 손질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치즈를 한 판에 1.5kg나 때려붓는 거겠죠. 와 진짜 맛있어 보이네. 이게 바로 아르헨티나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오리지널 피자 푸가체따입니다.
이 가게가 푸가제따 1등이라서 넷플릭스에 2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 인기를 증명하듯 주방에는 이미 수십 판이 대기를 타고 있죠. 호기롭게 조각 아닌 한 판으로 주문했습니다. 자르기 전 두께는 한 5cm 되나봐요. 아주 커다란 칼로 깔끔하게 식스커팅하고 나면 이제 좀 피자 같은 높이가 되네요. 그대로 받아서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좌석은 없고 이렇게 서서 먹는 테이블만 몇 개 있어요. 여러분 포카치아란 이탈리아 빵 아시나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식전 빵으로 주로 나와서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포카치아 안에 엄청난 양의 치즈가 들어있다. 그 위에 양파와 오레가노가 토핑되어 있다. 이렇게 푸가제따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안 느끼해. 신기하게 안 느껴졌다고. 와, 양파 대박이네 진짜. 아르헨티나는 전 국민의 60% 이상이 이탈리아 이민자 자손이래요. 당연히 이탈리아 요리 문화 또한 속속들이 퍼져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계 7위의 밀 생산 국가고요. 사람보다 소가 많은 축산 강국이란 말이에요. 소가 많으면 우유도 많을 거고요. 우유가 남아돌면 치즈를 만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푸가제따는 치즈, 양파, 오레가노 딱 3가지 토핑만으로 완전한 맛이 났습니다. 저는 바로 치즈, 토마토, 바질 딱 3가지 토핑뿐인 마르게리따가 떠올랐거든요. 단순한 재료로 예술을 만드는 이탈리아 요리 문화가 기저에 느껴진 거죠. 거기에 아르헨티나는 밀과 소가 넘쳐나는 비옥한 땅이니까 자연스럽게 빵이 두꺼워지고 치즈를 쏟아붓게 된 게 아닐까. 이상 제 나름대로 푸가제따의 탄생을 상상해봤습니다. 치즈가 모짜렐라인데 솔직히 산뜻한 느낌. 이렇게 보기엔 너무 과해 보이는데 입에 들어갔을 때 과하지 않은 느낌이 너무 맛있고, 뭘 넣은 것 같지가 않은데 간도 잘 맞는데 감칠맛도 좋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치즈인가 봐요. 놀랍게도 이 한 판은 우리나라 돈 13,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네이버에 모짜렐라 1.5kg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32,000원, 24,000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연히 업소용 도매로 왕창 사면 훨씬 더 싸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식재료가 식당 메뉴의 2배 가격이라니 살짝 씁쓸해지죠. 푸가제따는 이렇게 한 조각만으로 충분히 끼니가 되기 때문에 남은 피자를 이렇게 박스에 포장했습니다. 나중에 에어비앤비에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었는데 치즈가 싹 녹아서 더 맛있더라고요. 최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유명한 피자, 조금 더 본능적으로 끌리는 피자를 만나러 갑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 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랜드마크 오벨리스코 근처에 그 피자가 있습니다. 피제리아 괴리. 놀랍게도 아르헨티나가 1인당 피자 가게가 가장 많은 나라래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피자 강국 아르헨티나에서 단연 원탑 9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최고의 피제리아입니다. 오픈 직후인데 벌써 사람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이 입구 쪽은 조각 피자만 파는데 이렇습니다. 안쪽 테이블에 앉으면 한 판을 시켜야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괴리네 피자입니다. 붉은색이 딱 보이니까 입맛이 싹 돌죠. 아까 피자집이 푸가제타를 특별히 두껍게 만드는 곳이고요. 일반적인 아르헨티나 피자 두께는 평균 이 정도입니다. 역시 서너 개의 재료만으로 임팩트를 만든 토핑이네요. 미국, 이탈리아 피자는 오목 렌즈처럼 중앙이 꺼지는데 아르헨티나는 볼록 렌즈로 중앙이 더 실하죠. 꼬레아 유튜버라고 자기소개를 하니까 주방 안까지 초대해주셨습니다. 장작으로 굽는 초대형 화덕이 있는데요. 무려 20판을 넘게 한 번에 굽더라고요. 보시면 다 양파 얹은 푸가제따예요. 똑같은 피자 20판을 구워도 식기 전에 다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 팔리는 피자집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는 조각 피자 손님만 책임지는 화덕이래요. 안쪽도 가서 찍으라고 하길래 인테리어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기는 조각 피자 말고 테이블 앉은 손님용 한 판 피자를 만든대요. 이 역시 20판 이상 동시에 구울 수 있는 초대형 화덕이었고요. 오픈 직후라서 아직 피자는 없지만 반죽이 세팅된 피자 팬만 봐도 폭풍 전야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피자 재료 제품들이 찬장에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있더라고요. 이렇게 제품 다 노출하면 업자들은 바로 맛을 카피할 수 있거든요. 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린 이미 아이콘 레스토랑이라는 자신감의 발현이겠죠. 너무 친절한 피자이올로 분들과 사진도 찍었고요. 근데 안쪽에 또 화덕이 하나 더 있대요. 이 길이 맞나 싶은 좁은 통로를 걸어 들어가면 조금 더 영한 느낌? 팩토리 인테리어의 별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전통 피자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디트로이트 같은 네모 피자, 트렌디한 토핑 피자를 팔고 있어요. 여기까지 초대형 화덕이 무려 3개인 거죠. 3개가 아니라 화덕 3채라고 부르는 게 맞겠어요. 거의 피자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시설 구경하느라 식사를 늦춘 건 처음이네요. 이제 얼른 피자를 먹어봐야죠. 1층에 빠르게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조용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3층도 있더라고요. 이 3층만 해도 웬만한 피자 가게보다 큽니다. 엄청난 규모에 감탄하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지체할 것 없이 바로 피자 감상하시겠습니다. 와. 오.
여기서 장난 아니야.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압도적인 비주얼입니다. 아르헨티나 피자는 테두리 빵을 인정하지 않나봐요. 치즈가 테두리를 넘어 테이블까지 흘러내리겠어요. 피자 주문은 하프앤하프로 했습니다. 파프리카 올리브가 올려진 쪽이 대표 메뉴인 스페셜 괴린이고요. 토마토가 통째로 올라간 쪽은 나폴리타나입니다. 미리 구글 검색해서 가장 저명한 조합으로 두 가지 선택했죠. 대표 메뉴부터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죠. 한 대륙을 대표하는 피자 지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개박살나는 맛이다. 와 삼겹 깔려있는 햄 이게 미쳤습니다. 토핑이 레드 앤 화이트만 있어서 육식인의 메뉴로는 좀 알고 생각했는데 이 햄 때문에 완전히 육식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올리브가 포인트라니까 올리브까지 얹어서 와 올리브 미쳤습니다. 올리브에서 감칠맛하고 시큼함이 나와서 이 모든 재료를 싹 눌러주는 듯한 느낌? 올리브를 통으로 쓴 어떤 파괴력이 있네요. 빨간 부분으로 파프리카 부분도 한번 먹어봅니다. 맛이 다르다. 파프리카 맛 아니에요. 크기만 다르다 생각했는데 맛도 좀 다르네. 감칠맛이 엄청나다. 이게 구워져서 난 건지 원래 이렇게 단지는 모르겠는데 맛있다 진짜. 놀랍다. 제대로 찾아왔네. 바로 나폴리타나도 빨리 먹어봐야겠다. 아이고야 장난 아니다. 죽인다. 딱 봐도 실제 이탈리아 나폴리랑 관계없는 창작의 맛. 바닥 한번 이렇게 너무 잘 구웠죠. 화덕에서 구운 압도적인 맛. 우와 기대하지 않았던 손님이 있었어요. 바로 마늘입니다. 이게 마늘이었나봐요. 갑자기 너무나 반가운 마늘의 향을 딱 느끼니까 이걸 지금 씹어 먹는 게 아니라 마시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토마토 너무 맛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탈리아 토마토는 되게 상큼하면서 탁 선명한 맛이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 토마토 스타일? 좀 마일드한? 그래서 토마토가 이렇게 큰데도 과하지 않아요. 치즈가 느끼하지가 않아요. 단순한 모짜렐라는 절대 아닌 것 같고 담백하고 고소한데 느끼하지 않게 치즈를 따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소스를 주는데 에스버너 소스, 항문을 불태워주겠다는 의미죠. 칠리 플레이크, 오레가노, 항문 공격 소스. 아르헨티나 사람들 항문이 너무 약합니다. 이 정도로는 동아시아인의 항문을 어택할 수 없어요. 저는 원래 고춧가루 오레가노 뿌려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이 너무 좋으니까, 특히 치즈의 맛이 너무 좋으니까 굳이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여기 피자는 살면서 되게 자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엄청난 요리네요. 피자 가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이 하프앤하프 피자는 3,8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500원 정도입니다. 너무 맛있고 행복한데 한국에서 피자 배달시킬 생각하니까 왠지 개탄스러웠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 촬영은 제 와이프와 PD님 셋이서 다녀왔는데요. 저는 한 조각 먹자마자 계획에 없던 피자 단독 영상을 편성해야겠다 결심했고요. PD님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일정 중 하루 있었던 휴일에 괴린을 혼자서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제 와이프는 괴린 단 하나를 위해서라도 아르헨티나에 또 가고 싶다 했습니다. 제가 혹시 디트로이트와 시카고에 직접 가게 된다면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겠지만 치즈가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살면서 먹은 피자 중 아르헨티나가 최고였습니다. 평생 못 먹어보더라도 아르헨티나 피자의 존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아르헨티나 육식의 모든 것, 아사도만큼 저를 감동시킨 고기 요리 컬렉션입니다.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102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 이곳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초리라는 레스토랑입니다. 노란색 인테리어 때문에 뭔가 가벼워 보이지만 초리판이란 요리의 대표격으로 넷플릭스 요리 다큐에 나왔을 정도로 수준 높은 레스토랑입니다. 초리판은 초리소 플러스 빵의 줄임말로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스트리트푸드이자 국민 음식이라 전 국민이 연간 6억 개 넘게 먹는데요. 테이스트 아틀라스라는 세계 음식 사이트의 핫도그 부분, 전 세계 모든 소시지 빵 요리 중 1위로 랭크돼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감자 핫도그도 9위에 있죠. 스페인의 초리소라고 하면 파프리카 훈연같이 정확한 특징이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소시지 전반을 초리소라고 부르더라고요. 주방 안쪽에는 장작 그릴, 파리아가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나온 아사도 레스토랑들과 같은 설비죠. 위에 초리소를 매달아서 간접열로 속을 익히다가 주문 들어오면 내려서 그릴 자국 싹 내는 방식입니다. 장작은 사기템이에요. 여기서 구우면 아마 군납품 소시지도 미친 맛 될걸요? 햇살이 따사로운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리판입니다. 아주 두껍고 통통한 소시지를 절반 갈라놓았죠. 위에 치즈 구워진 빵도 좋고요. 거의 수제버거 느낌인데요. 하나에 1,450페소, 우리나라 돈 약 5,000원입니다. 얼른 먹어봤습니다. 소시지 알갱이가 진짜 레전드네. 와, 순간적으로 이거 독일보다 맛있는 데라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로 레전드. 배고파서 그런가? 너무 맛있는데? 한국 소시지 절대 다수가 돼지고기로 만듭니다. 근데 검색해보니까 초리판의 초리소는 소고기 70에 돼지고기 30이래요. 소고기가 메인이니까 당연히 맛있죠. 다짐 육이 굵고 거친 것도 주요했어요. 씹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딱 수제버거 느낌. 빵, 소스, 채소 등 전체적인 조합이 섬세하고 고급스럽다는 거죠. 지난 독일 소시지 특집에서 바이스부어스트를 인생 최고의 소시지라고 했었는데요. 이 넘버원을 갈아치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독일의 웬만한 소시지보다 나았어요. 아르헨티나 소고기와 장작의 힘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유명 관광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꼭 택시 타고 가야 한다고 주변이 위험하다고 다들 안내하더라고요. 바로 라보카 거리입니다. 알록달록한 건물이 아주 예쁘죠. 길거리에서 탱고를 감상할 수도 있고 메시 티셔츠 같은 기념품도 살 수 있고 사람 깜짝 놀라게 인형을 갖고 노는 강아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멋진 거리에서 90도로 고개를 돌리면 경찰이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저 블록을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낮에 경찰이 통제해야 하는 우범지대는 처음 봐서 신기하고 두려웠습니다. 아무튼 이 거리에 온 이유는 노점상의 초리판을 먹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보신 레스토랑 초리는 힙스터스럽게 발전된 초리판이었고 이곳은 진짜 날 것의 느낌이 나죠. 가스그릴로 소시지를 굽는데 냉동이나 반조리가 아닌 생소시지였고 오동통한 것이 아주 맛있어 보였습니다. Chimichurri? 치미추리. Chimichurri. Alta criolla. Yes, please. Ahí va. Gracias. Gracias. How much is it? 이 초리판은 우리나라 돈 약 3,500원입니다. 총천연 색으로 구성된 화려한 거리에 앉아 진짜 스트릿푸드의 맛을 보겠습니다. 빵이 좀 필요 이상으로 두꺼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의도에 맞게. 하나 더 먹어봐야겠다. 진짜 맛있습니다. 알갱이가 엄청 커요. 고기 알갱이가. 그리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스타일. 직접 만든 소시지일까 아니면 산 걸까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 산 거라면 여기에 소시지 수준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짜. 관광지에 노점상의 소세지가 이 정도라니. 향신료 적당하고 장작 훈연 없이 가스로 구웠는데도 훌륭했습니다. 아사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치미추리와 살사 크리올라가 대단히 맛있습니다. 빵에 치미추리만 발라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소시지까지 엄청나니까 말이 필요 없죠.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처럼 소고기 소시지가 대중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르헨티나 가시면 초리판 꼭 드시고 세계 어디라도 소고기 소시지 보면 꼭 드셔보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외국 가서 고기만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맛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긴 아이스크림. 사실 기네스 기록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건 이벤트로 만든 거잖아요. 한 사람이 손으로 들 수 있는, 그리고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아이스크림. 이거 찍는다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서 왕복 2시간을 택시 탔습니다. 오 마이 갓.
엄청 떨어지네. 안에가 비었어. 초코밖에 없어. 이제 나올 것 같아. 갑니다. 초코가 너무 두꺼워서 안에 뭐가 있던 간에 중요하지 않아. 초코맛밖에 안 나. 뭐 양파야 뭐야 이거. 뭉친 부분까지 내려와야 비로소 아이스크림 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젤라또 스타일의 맛이 일품이라 한국 돈 7,000원의 가격이 아깝지 않은 맛과 재미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은 흘릴 수밖에 없는 설계라 직원분들이 주문할 때부터 당연하게 물청소를 준비하셨어요. 거리를 더럽힌 어글리 코리안이 아니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난 겨울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 특집으로 메시 인스타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본인이 직접 인증한 밀라네사 나폴리타나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현지의 맛을 느껴보려고 전문 식당을 찾았습니다. 엘 꿀룹 델라 밀라네사.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죠. 참고로 밀라네사는 테이스트 아틀라스의 커틀렛 부문 전세계 고기 튀김 요리 중 1위로 랭크되어 있어요. 돈카츠나 크로동 블레를 제친 게 조금 의아하지만 아무튼 세계적인 음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음식이 등장합니다. 돼지가 아니라 소, 돈카츠 아니라 우카츠죠. 햄, 치즈, 토마토 소스, 오레가노. 메시의 최애인 나폴리타나고요. 햄, 치즈, 생토마토, 계란, 파슬리. 이건 델라 까사 가정식입니다. 각각 한 판에 우리나라 돈 약 9,000원이었습니다. 노른자가 터져서 나온 건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정말 얇다. 뭐야 이게? 어쩜 이렇게 야 너무 얇네. 육전의 감성이 좀 있네요. 얇기가 골판지 수준입니다. 굉장히 예상했던 맛. 어떤 음식들은 1 더하기 1은 3 같은 시너지를 내는데 이 요리는 1 더하기 1이 정직하게 2로 떨어지는 음식입니다. 토마토 소스에 치즈에 딱 예상하시는 그 맛입니다. 하지만 가정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저는 스키야키처럼 노른자 찍어 먹는 요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튀김하고 치즈랑 노른자랑 같이 먹는 맛이 복준해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토마토가 되게 실하고 상큼해서 장점이 있네요. 생토마토가 신선하고 채소즙이 풍부해서 좋더라고요. 밀라네사가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기 튀김에 치즈 얹었는데 당연히 맛있죠. 근데 완전 아는 맛의 조합이고 익숙한 느낌이고 예상치 못한 망치 소음까지 더해져서 기대보다 덜했다.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외국 여행 가면 뭘 먹을지 다 정해놓고 가는 타입인데요. 지금 보실 음식은 이번 여행에서 유일하게 우발적으로 먹은 음식입니다. 택시 타고 창밖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메시 버거. 이건 못 참지. 이곳은 레스토랑 하드락 카페인데요. 사실 본사가 플로리다에 있는 글로벌 체인이에요. 당연히 아르헨티나 근본을 기대할 수 없겠죠. 하지만 글로벌 규모는 돼야지 메시 모델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한정된 매장에서만 파는 버거고 메시가 직접 버거 구성을 만들었대요. 도저히 지나칠 수 없어서 바로 주문을 넣었습니다. 왔다. 이것이 바로 메시버거입니다. 패티는 더블로 주문했고요. 우리나라 돈 14,500원 정도 합니다. 무릇 유튜버라면 버거의 단면을 보여드려야죠. 비주얼은 훌륭합니다. 붉은 초리소가 초리판처럼 반 갈라서 들어가 있고요. 소고기 천국 아르헨티나답게 패티 두툼하고요. 가정식 밀라네사처럼 토마토와 계란 프라이도 있고요. 얼른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이번에 초리져 있는 쪽으로. 양파도 엄청 포인트고 소스도 감칠맛이 남다르고 치즈맛도 도드라지고 채소 부분의 밸런스도 신기하고 되게 맛있는 버거. 메시랑은 무슨 연관인지가 이제 그게 좀 묘연하네. 고들램지 버거 같이 버거의 모양을 한 창작 요리 맛이에요. 특히 치즈와 고추가 밸런스에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버거를 메시가 직접 만들었든 이름만 빌려줬든 어쨌든 구성 요소에서 아르헨티나의 근본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14,500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메시의 이름값을 빼도 괜찮은가? 그건 아니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보다 싸고 맛있는 육식이 너무 많습니다. 메시의 팬심이 없다면 최고의 선택이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의 최애 음식과 메시가 만든 음식도 먹어봤는데요. 이런 애매한 느낌으로 육식 여정을 마무리할 수는 없죠. 이곳은 라람브레라는 카페 겸 바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 중심의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 느낌, 멋진 인테리어의 식당이 꽤 많습니다. 이 식당의 대표 메뉴 스테이크 샌드위치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선 로미토라고 하고요. 소 안심을 뜻하는 로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국민 음식까지는 아니지만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고깃빵 요리고요. 저는 풀떼기 전혀 없이 녹진한 치즈만 추가하는 로미토 앤 치즈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을 받아든 시간이 아침 8시 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아침 8시 반에 이 정도 두께의 스테이크를 미디엄 레어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모닝커피와 함께 육식인생 최초의 모닝 스테이크를 맛봅니다. 이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입에 잘 맞네요. 빵, 고기, 치즈가 삼위일체입니다. 도원결이에요. 대단한 삼형제입니다. 안심은 원래도 부드러운 고기이긴 하지만 체감상 한 원뿔 이상 수준으로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안심만 300g 정도 돼 보였거든요. 현재 한국 코스트코 미국 안심이 100g당 9,900원입니다. 300g이면 고기만 벌써 3만원이잖아요. 근데 가격은 3,900페소, 약 13,500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싼 가격인 거예요. Coffee and steak, Argentina. 고기와 더불어 빵과 치즈도 너무 맛있습니다. 아사도에 이끌려 이곳에 왔고 마음 깊이 감동했지만 아사도는 현지인도 주위에 한 번 먹는 특식의 느낌이잖아요. 아침 8시 반 카페에서 안심 스테이크를 먹었던 이 식사가 저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큰 울림이 있었어요. 고기가 싼 곳에서 산다는 건 실제로 이런 거겠구나. 진심으로 부럽더라고요. 이상으로 아르헨티나 육식 요리 올스타를 보여드렸는데요. 아르헨티나 특집 5부작의 마지막 에피소드만 남았습니다. 실제 아르헨티나 가정에 초대받아 체험한 가정식 아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103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 까르니세리아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민들이 찾는 아주 일반적인 정육점에 왔습니다. 외벽에 로스트 비프 2kg 3,000페소라고 크게 쓰여있죠. 부위용 소고기 2kg가 한화 약 1만원입니다. 이렇게 황당하리만치 저렴한 가격 말고도 세 가지 부분에서 놀라웠는데요. 첫째, 덩어리. 우리나라처럼 썰어놓은 조각고기가 없어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덩어리만 취급했습니다. 둘째, 장작. 정육점에서 나무도 팝니다. 가스 인덕션이 아니라 불을 피워 고기 굽는 게 당연하단 거죠. 셋째, 올 냉장. 냉동고기는 거의 팔지도 않고 거의 사 먹지도 않는데요. 냉장이 이렇게 싼데 왜 냉동을 찾겠어요? 흰 후디를 입으신 분은 구독자 조나단님이십니다. 초등학생 때 아르헨티나에 이민 오신 한인 1.5세대세요. 진짜 현지 가정식 아사도를 느껴보고 싶어서 평소 드시는 그대로 주문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가장 먼저 아사도의 근본인 뼈갈비입니다. 통갈비 한 짝을 세로로 하프 커팅했네요. 약 3.5kg고요. 보통 집에서 아사도 할 때 이 정도는 당연히 먹는데요. 다음은 내장입니다. 신출린, 소 곱창을 한 봉지 담았고요. 모셰하, 아사도 탐방기 영상에서 엄청 진귀한 미식이라고 소개했었던 스위트 브레드도 한 봉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초리소 코너로 이동해서 두 가지 타입의 소시지를 골라 담았습니다. 내장과 소시지는 아사도의 스타터, 에피타이저로 먹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골라 담아서 토탈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 약 47,000원입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가격인데요. 부위별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고기 손질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미쳤다. 이거 상상 이상인데? 이렇게 해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도 엄청난 집이네요. 이 두 분은 오늘 저를 초대해주신 마르셀로님과 베로니카님이십니다. 현지 가정식 아사도를 꼭 체험하고 싶었지만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구독자 조나단님이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섭외를 해주셨어요. 마르셀로님이 어릴 적 코리안타운에서 자라셨대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친숙하고 조나단님을 비롯한 한인 친구도 많으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 유튜버를 집에 초대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아사도. 주방 인테리어 꾸민 걸 보면 유추할 수 있듯이 마르셀로 베로니카 부부께서 요리의 취미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나단님도 한인 사회에서 손꼽히는 고기 많이 하시고 아사도 조리와 맛집까지 두루두루 잘 하셨습니다. 아주 제대로 아사도를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고 흥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마르셀로님께서 이렇게 강목을 준비해 주셨어요. 겨울들이 불이 붙기 좋은 나무들을 준비를 하신 것 같고, 나무를 이렇게 쌓아서
신문지를 물트는 거는 만국 공통이구나. 이 위에 숯 한 봉지를 통째로 올렸고요. 아무리 나무가 싸다지만 숯을 섞어 쓰는 게 경제적이죠. 바로 이어서 장작을 2종류 골라주셨습니다. 나무 이름을 알고 싶은데 검색해보니까 남미에만 있는 나무였어요. 장작은 향이 좋은 종류로 항상 구비해두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불 피우는 쪽과 고기 굽는 쪽이 따로 있는 게 아르헨티나 전통 그릴 빠리아의 특징입니다. 위에는 굴뚝이 있어요. 연기가 위로 빠지니까 매캐한 것 없이 편하게 요리할 수 있죠. 아사도는 이렇게 활발 타는 불꽃으로 굽지 않습니다. 전부 타서 하얗게 된 조각만 쓰는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최소 30분은 걸리니까 가장 먼저 불을 피우는 겁니다. 곧이어 이렇게 멋진 사과수를 식전주로 내주셨습니다. 달달하고 생기 있는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아사도는 한국의 삼시세끼와는 아예 다른 식사 문화입니다. 아사도의 사전적 정의부터 테크닉 앤 소셜 이벤트라고 쓰여 있어요. 촬영한 날이 실제로 토요일이었거든요. 주말에 늦잠 좀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해가 중천일 때 시작해서 구워지는 거 기다리면서 핑거푸드 먹고, 다 구워지면 고기와 와인 먹고, 고기와 술과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는 주말의 여유로운 시간 전체가 아사도인 겁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와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시간이었어요. 이 정도 그릴이 어느 정도 있나요? 다 이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Este tipo de parrilla o machila, carrito pequeño, en el balcón un brasero, pero en todas las casas. 저렇게 이제 아사도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 집마다. Casi todos los fines de semana la idea es un asado, con amigos, con parientes. Every weekend. Yes. 주중에는 이렇게 드시진 않고. el fin de semana no. Menos, pero sí, a veces sí. 이제 고기를 손질해봅니다. 이건 조나단님이 집에서 가져와 주신 고기예요. 아사도 인기 부인 엔뜨라냐 안창살입니다. 손질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근막을 뜯어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 뜯어내는 것은 그닥 쉽지 않았습니다. 엔뜨라냐는 암염으로 간을 합니다. 후추가 나올 법도 한데 소금 원툴 시즈닝인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초리소와 모르시아입니다. 초리소는 보다시피 생소시지고요. 한 개에 135g, 850원 주고 샀습니다. 모르시아는 순대 같은 거예요. 돼지피 소시지인 거죠. 한 개에 195g, 700원 정도 합니다. 따로 손질할 거 없이 바로 파리아 위로 올릴 거예요. 다음은 친출린 소곱창입니다. 꽤나 두꺼운 지방이 붙어 있어서 손이 좀 가더라고요. 제가 지방 제거를 하는 동안 마르셀로님이 마리네이드 양념을 만드셨어요. 오레가노, 로즈메리, 올리브오일, 후추, 레몬, 소금, 계량은 따로 없고 그냥 감각적으로 조합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파리아가 준비됐으니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Solo para adelante, decirle, Johnny, solo para 그냥 adelante. 앞으로만. 이게 다시 끌려오는구나. No se va a ensuciar todo. More clean, more clean. Se caliente bien, bien caliente, y luego termina de quemar. 쭉 내려가지고 갈궈가지고 이제 마지막 나쁜 것들이 다 태워지게. 1, 2, 3, 4, 5, yes. 1, 2, 3, 4, 5. This is okay. 5 seconds, one more. 소 곱창을 손질 중이었지만 파리아가 준비되면 오래 걸리는 두꺼운 고기부터 얼른 올리는 게 스킬이래요. 돌돌 말아 사가지고 온 소갈비를 꺼냈습니다. 갈비도 시즈닝이 아주 단출합니다. 위아래로 소금 골고루 뿌리면 끝이에요. 여기다가? 반대로. 뼈가 밑으로 가게. 여기다 넣으면 되죠. Medio, un poquito más abajo. 또 좀 더 오른쪽. 정중앙에다가? 정중앙에다가. Del lado del hueso se puede calentar todo lo que quieras, que solamente se va a quemar el hueso. Si lo ponemos del otro lado, se quema la carne y se pone dura. 70%를 뼈가 밑으로 하게 하고 30%만 이제 위에만. 이 정도 두께 갈비를 굽는 건 2시간 정도 걸린대요. 이 갈비는 약 3.5kg였고요. 32,000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선 코스트코 미국산 냉동갈비 2.5kg가 65,000원입니다. 다시 소곱창 손질로 돌아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곱창을 동그랗게 조각내서 먹는다네요. 자르면서 곱이 쏟아져 내리니까 너무 아까워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분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왜냐? 소곱창 한 봉지가 1.1kg인데 놀라지 마세요. 2,700원이기 때문입니다. 돼지곱창 아니에요. 소곱창 가격입니다. 네이버 쇼핑 소곱창 1kg 중에 구매 건수 1등이 39,900원이에요. 2,700원 대 39,900원. 아무튼 곱창을 전부 마리네이드 양념 안에 넣었고요. 아사도 필수품 치미추리도 3숟갈 넣었습니다. 이건 뭐 비린내 뭐 이런 게 날 수가 없네요. 그냥 너무 맛있겠네. 다음은 모셰하 스위트 브레드입니다. 이게 송아지에게 있고 자라면서 퇴화하는 부위래요. 너무 진귀한 미식이라 고기보다 비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정육점에서도 1kg당 가격이 갈비보다 더 비쌌어요. 940g을 샀고 우리나라 돈 약 8,8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친출린과 모셰하를 재워놨습니다. 모셰하에는 치미추리를 넣지 않아서 더 깔끔하죠. 이상 스타터들도 파리아 위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모르시아는 이미 돼지피가 익혀져 있잖아요. 굳이 구울 필요 없어서 모서리 쪽에 올려놓았고요. 초리소는 생소시지 다짐 육 상태죠. 근데 통통하니까 속까지 잘 익혀야 해요. 갈비의 위쪽 중앙에 올려놓고 천천히 추위를 보겠습니다. 와, 레전드다. 와,
감동이다 감동. 아침 알람으로 해놓고 싶은 소리네요. 비교적 불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바깥쪽에 내장을 올려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2,700원어치 소곱창입니다. 오른쪽에는 모셰하를 올려놓았습니다. 기름에 재었던 걸 올리니까 V자 그릴의 효과를 바로 할 수 있어요. V자가 아니었다면 이 기름이 그대로 수치로 떨어져서 빨간 불꽃이 타오르고 고기에 검은 그을을 묻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V자 미끄럼틀 타고 트레이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파리아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이제 숯과 장작이 거의 하얗게 탔는데요. 지금부터는 아주 감각적이고 섬세한 불 조절에 들어갑니다. 이 거치대도 넓은 그릴이라서 작은 조각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걸 싹 퍼서 고기 아래 적절하게 배치시키는 겁니다. In this side, in this side. 와 정말 뜨겁다. One more. 와 살살. 이렇게. 고기가 이쪽만 두꺼우니까 이쪽 불을 강화해서 더 익히자고 지금 하신 거예요.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사도와 함께 먹는 여러 가지 사이드 디쉬가 있지만 그중 가장 근본이라 할 만한 것이 바로 이 치즈입니다. 프로볼레타라고 하고요. 이탈리아의 프로볼레네 치즈의 변형으로 조금 더 옹골지고 노란색인 치즈입니다. 전용팬에 넣고 바로 파리아 위로 올려버렸고요. 제가 대학마트 가서 이 치즈를 봤었어요. 한 조각에 우리나라 돈 3-4천 원 하더라고요. 치즈 한 조각이 소곱창 한 봉지보다 비싸다니. 다음은 조나단님께서 한국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주고 싶다고 준비해주신 고기입니다. 바로 육회인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한인 정육점이 있대요. 거기에서만 육회용 냉동 우둔살을 1kg로 파는데 무려 3,000원이랍니다. 조나단님이 직접 양념해 주신다고 해서 이따 맛있게 먹어보려고요. 자, 이제 고기를 뒤집을 시간입니다. 마르셀로님은 고기를 딱 한 번만 뒤집으시더라고요. 소곱창이 어떤 건 살짝 타고 어떤 건 아직 하얗고 역시 숯은 불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조각별로 위치를 바꾸면서 균형을 맞춰봤고요. 스위트 브레드는 아직 하얀 게 뭔가 덜 익은 듯한 모습이죠. 육즙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밑에 숯을 보충해야겠다는 판단이 섰고요. 초리조도 아주 노릇하게 맛있게 잘 익고 있습니다. 방울방울 육즙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쯤이 엔뜨라냐. 안창살을 올릴 타이밍입니다. 얇은 고기라서 한국 숯불구이 방식 그대로 구우면 된다네요. 와. 이 맛에 그릴 쓰는 거구나. 대박이네 진짜. 마르셀로님이 두꺼운 것들은 반을 가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초리소는 초리판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프 커팅해서 안쪽을 구웠고요. 모셰하는 덩어리로 먹고 싶었지만 확실히 속이 덜 익어 보였습니다. 가르기 잘했어요. 그래도 가장 작은 덩어리는 그대로 구워서 먹으려고요. 이제 스타터를 파리아에서 꺼낼 시간입니다. 먼저 아주 위험한 프로볼레타를 조심조심 꺼냈습니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큰 도마 위에 초리소, 모르시아, 모셰하, 신출린 4가지 부위를 올려봤습니다. 완벽한 햇살과 환상적인 고기들, 형언할 수 없이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파리아 위에 올리고 나서 딱 1시간이 걸렸고요. 4가지 고기 토탈 약 14,500원어치입니다. 와. 와, 어메이징. 와. 아까 알려주신 대로 갈비는 7대3으로 굽습니다. 이렇게 남은 30%를 익히는 동안 식탁으로 이동해서 스타터와 사이드 디쉬를 먹을 겁니다. 드디어 아사도 시식이 시작됩니다. 도전자가 중간으로 안 갔어. 조나단님이 만들어주신 육회까지. 이거 배랑 소고기, 소금, 후추, 그리고 간장, 참기름. 간장 참기름까지요? 예. 와. Thank you. Chinchulín. Thank you. 이렇게 나누는군요. 이게 맛이 제 입맛에는 괜찮은데 맛이 있을런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Ya está. 아니 뭐 맛은 Muy poquito. Tampoco, ni la pega ni todo. Bueno, salud. 살로. Aprovecho. Muy bien. Muy bueno, muy bueno. Muchas gracias. Un aplauso para el asador. 가게보다 더 맛있는 것 같네. 이렇게 매주 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쵸. 와. 육회 먹어볼 차례. 야, 이 지구 반대편에서 육회를 다 먹다니. Ah, café de servicio. No. 육회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치즈에 치즈 육회. Puedo decir que la verdad que
Esto 아니 뭐 선지를 빼먹듯이 먹네요. 열심히. 순대랑 전혀 다른데? 돼지 껍데기 같은 게 들어있어요. 식감도 좋고. 여러분 이게 아직 에피타이저인 거 아시죠? 메인인 뼈갈비가 아직 파리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시간 조리의 결과 얼마나 맛있게 구워졌는지 함께 보시죠. gracias. 고기는 좋다. 세상에. De Aparicio Coco estaba bueno. Cocinaron todo. 정말 맛있습니다. muy bien.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온 건지 물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Qué tal salió? Exquisito. Muy ¿Y el bueno. punto? 9. Un 9 por ser el primero está muy bien. 처음 하신 건 지금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다 알죠? Vaya con un 9 y siga practicando. 반드시 하겠습니다. This is the best. 온 세상에 많이 다르다. 오늘 마레솔로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요리 알려주셨잖아요. 요리 업계에 계신 분은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아르헨티나 아버지들은 다 요 정도 하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La gran La mayoría. gran mayoría. Sí. Mi papá siempre. Entonces es como que costumbre. 이 나라는 소를 키울 때 사료를 절대로 안 먹여요. Yo le decía que acá, por ejemplo, toda la vaca, la mayoría Sí. de lo que se consume localmente está todo alimentada a pasto. por eso, Porque acá sobra. eso es lo que le conté. Acá sobra pasto. 여기는 사료를 줘서 키우는 게 돈이 더 많이 나와. 아 그래요? 풀을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밥 먹고 사는데 사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남아 도는 게 땅인데. Eso, eso. 아유 왜 빨아먹지 마 빨아먹지 마. Salchicha. 우리는 원 없이 먹겠네. No, no.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집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새삼스럽게 돌아보니까 집이 참 넓고 육식인의 로망이 가득하네요. 아사도와 잔디와 수영장으로 채워진 마당이라니. 아르헨티나의 근본 푸드인 마테차를 내주셨는데요. 쌉싸름한 맛이 너무 좋고 차를 빨대로 먹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사도 초대받으면 디저트를 준비하는 게 예의래요. 조나단님께서 추천해주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갔었거든요. 아사도 제대로 배우고 양껏 배 채운 다음 수영장 앞에 철퍼덕 앉아서 번갈아 가면서 쌉쌀한 마테차 한번 빨아먹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한 숟갈 삼키고 그야말로 비터스윗. 아마도 이것이 인생의 맛.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습니다. 마르셀로 베로니카 두 분이 얼마나 요리를 좋아하시는지, 메시와 마라도나 중 누가 더 위대한 선수인지 끝없이 이야기를 이어가며 보낸 이 여유로운 시간이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각별했습니다. 아사도는 통갈비도 아니고 장작불도 아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주말 오후의 여유. 이것이 진짜 아사도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르헨티나 육식기행 5부작을 마칩니다. 유례 없이 뜨겁게 성원해주신 모든 시청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식맨이 한국에서 재현했으면 하는 아르헨티나 요리가 있다면, 그리고 아르헨티나처럼 아름다운 음식과 문화가 있는 나라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읽어보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04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